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고등상 시간입니다. 자, 고등상에서 도형의 이동은 가장 마지막 단원인데요.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 이 교재가 끝나면 이제 고등상에 대한 기본은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익히고 그 다음 단계인 유형 내지는 응용을 통해서 자, 문제를 좀 더 잘 다룰 수 있는 자,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페이지는 308쪽 있네요. 자, 도형의 이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의 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평행 이동이라고 불리는 아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대칭 이동, 이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평행 이동과 무엇을 배울 거다? 대칭 이동을 배울 거다. 근데 이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두 가지로 배울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점을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자, 점을 평행 이동하거나 대칭 이동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를 이동을 할 거다? 도형을 이동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점을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도형을 이동할 수도 있을 건데 이렇게 점과 도형을 평행 이동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를 자, 차근차근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그 중에서 점을 먼저 한번 이동을 시켜볼게요. 자, 일단 일반적으로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어떤 한 점을 P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점이 X, Y예요. 자, 이렇게 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점을 제가 X축 방향으로 자, X축 방향으로 M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생기는 그 새로운 점을 우리가 P'이라고 둡시다. 이렇게 됐을 때 자,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해요. 자, 일단 저희는 지금 평행 이동을 먼저 해볼게요. 평행 이동에 점을 이동하고 도형을 이동시킬 건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무 와 이게 뭔가 새로운 내용인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X축을 잡고 이렇게 Y축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제가 여기를 P라고 두고 여기를 X, Y라고 한번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됐을 때 봐봐, 또 삐뚤어졌어. 자, 왜 이렇게 다시 할게요. 여기 그래프부터 자, 그러면 한번 이 아이를 자, 좌표 평면 위에 놔볼게요. 자, 이렇게 X축을 잡고 자, 이런 식으로 Y축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제가 여기 위를 P라고 잡고 여기를 X, Y 이렇게 놔볼게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X일 거고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Y일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점을 자, X축 방향으로 뭐만큼? N만큼 이동을 하고 Y축 방향으로 N만큼 추가 이동해서 이 점을 P'으로 두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럼 여러분 좌표를 볼까요? 여기 있는 좌표가 X였는데 X에서 N만큼 추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X 좌표는 X 플러스 M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의 좌표는 Y인데 Y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잡았을 때 여기가 N칸 올라갔으니까 여기도 N칸이 올라가는 거라 요 점의 Y 좌표는 Y 플러스 N이 될 거란 얘기죠. 아, 그러면 여기 있는 P의 좌표가 P'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그대로 M을 더하면 되고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러면 N을 그냥 이렇게 더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아, 그렇구나. 자, 점을 이동할 때는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했을 때 전혀 지장 없이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아, 그냥 그걸 부호 그대로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점의 평행 이동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쓰면 X축 방향으로 N만큼 플러스 M,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러면 Y 플러스 N이라고 결론을 내리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점을 이동할 때랑 도형을 이동할 때가 평행 이동은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형을 이동할 때가 약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도형을 한번 이동을 해볼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이것을 자, 일단 점과 도형을 조금 이동을 시킬 때 도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좌변과 우변이 X랑 Y로 이루어지는 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 함수도 도형이고 원의 방정식도 도형이고 2차 함수도 도형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는 X랑 Y로 이루어져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Y는 fx 이런 걸로 두죠. 이걸 이쪽으로 넘겨서 나는 X하고 Y로 이루어진 식 이퀄 0 이렇게 표현을 하자는 얘기예요. 이걸 일반적으로 도형으로 나타내 줍니다. X랑 Y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식 이퀄 0이다.
만약에 1차 함수라고 치면 이럴 수 있겠죠. 원래 y는 ax 플러스 b인데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ax 빼기 y 더하기 b 이퀄 0이라는 도형이 있다. 원이라고 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인데 이 아이를 죄송합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r제곱 이퀄 0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을 도형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점은 여러분 이 등호가 없어요. 그래서 fx, y다라고 되어 있으면 아 점을 말하는 거구나. 근데 이렇게 등호를 성립하게 함으로써 좌변과 우변이 존재하게끔 나타내주면 이건 도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나는 이제 도형을 이동시킬 거야. 그래서 제가 fx, y는 0이라는 어떤 도형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똑같이 나는 이 아이를 x축 방향으로 m, y축 방향으로 n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 아이는 원래 함수인 f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원래 함수 f를 가지고 이 바뀐 도형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보면 제가 여기다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똑같이 x축이 있을 거고 자 이렇게 y축을 잡을게요. 이렇게 y축을 잡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 나에게는 이렇게 생긴 어떤 도형이 있다고 쳐볼게요. 오케이? 그랬을 때 얘가 f의 x, y는 0 이렇게 된 아이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거기 위에 일단 이미 한 점을 잡을게요. 이미 한 점을 잡았을 때 이 점은 a, b다 라고 뒀다고 치면 이 i는 요 식에다가 a랑 b를 넣어도 성립하는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단 f, a, b는 0 이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근데 나는 여기 위에 있는 점이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해서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바뀔 거란 얘기예요. 그럼 다른 모든 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바뀐다고 치면 이 아이는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초록색에 있는 이 식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 점을 제가 여기를 P라고 놨다고 치고 이 점을 제가 P'이라고 놨다고 쳐볼게요. 그랬을 때 이 P'은 뭐예요? A에서 더하기 M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B에다가 더하기 N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기 때문에 결국 이 아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X가 되는 거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Y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 나는 얘가 X가 되고 얘가 Y가 되는 수없이 많은 점들 이 X랑 Y로 이루어져 있는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건데 내가 알고 있는 식은 이 아이를 갖고 이 아이가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했을 때 어떻게 식이 변화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A는 하고 정리해서 X 빼기 M이라고 둘게요. 여기도 B는 하고 뭐라고 둘까요? Y 빼기 N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A랑 B 자리 그대로 넣어줄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바로 이 초록색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자 F 뭐가 되는 거예요? X 빼기 M, Y 빼기 N 이퀄 0이라는 형태로 바뀌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아, 나에게는 원래 fx, y는 0 위에 이 점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이 점을 x랑 y로 이루어진 식으로 표현했더니 이 아이가 원래 식하고의 관계가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부호가 바꿔져서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관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함수랑 바뀐 함수, 그러니까 원래 도형과 바뀐 도형의 식이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점은 문제될 게 없이 평행 이동했다고 치면 부호의 변화 없이 이렇게 쓰는데 도형을 만약에 이동했다라고 치면 이 아이의 새로운 아이는 만약에 F'이다 라고 둔다고 치면 얘랑 만약 구별하기 위해서 이 아이라고 치면 근데 얘를 그냥 요 아이로 표현된 거 이렇게 둘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X 빼기 M, Y 빼기 N 이퀄 0이라고 원래 주어진 F를 갖고 평행 이동된 식은 이렇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부호가 어떻게 되고 있구나, 바뀌고 있구나 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도형의 이동은 이미 해오고 있었어요. 왜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이 배웠던 모든 도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우리는 y는 ax라는 1차 함수를 먼저 배웠어요.
그쵸? 그러면서 이 아이를 자 이렇게 X축, Y축 두고 자 이렇게 된 아이가 있다고 칠게요. 이 아이를 저희가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걸 배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가 B만큼 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옮겨지는 아이가 될 거고 얘는 우리가 식을 쓸 때 Y는 AX 플러스 B다 이렇게 쓴다고 배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살짝 이쪽으로 옮겨보세요. 그럼 이 식은 Y 마이너스 B는 AX다 이렇게 두는 거라서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했더니 아 부호를 이렇게 바꿔서 집어넣어서 식을 표현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원래 함수를 가지고 바뀐 함수를 표현을 하면 뿐만 아니라 여러분 2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원래 y는 ax제곱이라는 자 기본형의 2차 함수를 먼저 배우죠. 기본형이 이렇게 생겨져 있는 2차 함수를 먼저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아이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치면 이 꼭지점이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렇게 이동했다고 쳤을 때 이렇게 그림이 될 거고 우리 이거 본능적으로 어떻게 써요? y는 그래프 모양을 결정하는 이 i는 변하지 않고 꼭지점 아시죠? 꼭지점이 그대로 0,0에서 m,n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x 빼기 m의 제곱 더하기 n 이렇게 여러분이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자 보세요. 이걸 이쪽으로 넘겨주면 y 빼기 n은 a의 x 빼기 m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이 y 자리에 자 뭐가 되는 거야? y 빼기 n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x 자리에 x 빼기 m이라고 이미 표현을 우리는 하고 있었던 거죠. 이미 도형의 평행 이동을 본능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원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가장 기본 형태부터 먼저 여러분은 배웠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된 형태를 먼저 배웠었습니다. 그쵸? 여기가 r 이렇게 뒀을 때 그쵸? 그랬을 때 똑같이 이 친구를 x축 방향으로 m, y축 방향으로 n만큼 무슨 이동을 했다? 평행 이동을 했다고 치면 원의 중심이 이동하죠. 원의 중심이 x축 방향으로 m, y축 방향 n만큼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쵸?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우리 이거 어떻게 해요? 원의 중심이 m, n으로 바뀌기 때문에 x 빼기 m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n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평행 이동을 했다고 치니까 부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미 이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우지 않더라도 아 이들의 관계가 아 도형을 이동했을 때는 어떻게 부호 체계가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확인을 해서 이미 적용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자 어떻게 한 거예요? 일반화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평행이동, 점을 이동을 하는 것과 도형을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을 잠깐 문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보면 여러분 페이지 대표 유형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1번 점 1,2를 점 3,-1로 옮기는 평행이동 점을 이동했죠. 자 1,2를 자 뭐로 3,-1로 평행이동하고 싶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x가 1에서 3으로 이동했다는 거니까 어느 만큼 이동했다.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y축 방향으로는 어느 만큼 이동했다?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왜? 1에다가 2를 더해야 3이고 2에다 마이너스 3을 더해야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그쵸? 자 이거를 이제 이미 알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자 1,-2로 옮겨주고 싶다. 이게 옮겨진 아이가 1,-2란 얘기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를 모르니까 여기를 a, b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a에다가 2를 더한 값이 뭐가 되는 거고요? 1이 되는 거고 b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한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로 처리해 줄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유형 2번 보면 자, 점 2,1을 자, 뭐로 이동하고 싶어요? 3,-1로 평행 이동을 하고 싶대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써놓을까요? 2에서 3으로 간다는 건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다는 얘기다. 자, 1에서 마이너스 1로 간다는 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다는 얘기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평행 이동에 의하여 자, 직선
2x 더하기 뭐예요? 3y 빼기 5 이퀄 0이 있다. 이것이 옮겨지고 싶어요. 얘가 옮겨지는 이 직선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도형을 이동할 때는 부호를 바꿔서, 그러면 x 자리에 나는 x 빼기 1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부호를 바꿔서. 그렇기 때문에 요 i는 정말 중요한 거야. 바깥으로 그냥 빼줘야 돼요. 이렇게. 나는 x에다가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야 돼요. 간혹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x 뒤에 마이너스 1 하라면서요. 이거는 2x 뒤에 마이너스 1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 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괄호체계로 해주셔야 되고요. 더하기 여기도 3 하고 y로 묶어내는 거죠. 이렇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인 거니까 부호를 바꿔서 y 플러스 2. 그리고 상수항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해서 이 i를 식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2x 더하기 3y. 여긴 6 빼기 2니까 4 빼기 1인 거니까 빼기 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자, 어떻게 되는 거야? 도형을 이동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뒷장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을 이동시키고 있는 거네요. 자, 여러분. 자, 도형의 평행 이동에서 원 보이시죠? 자, 3번. 원이에요. 자, 여러분. 원이라는 것은 도형이거든요. 그치만 원은요, 도형 자체를 이동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원은 자, 원의 중심을 이동시킨다 생각하시면 돼요. 원의 중심을 평행 이동을 하거나 나중에 배울 대칭 이동을 하는 거예요. 원은 중심을 이동시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을 이동하는 게 도형을 이동하는 것보다 편하거든요. 덜 헷갈리고. 그래서 원 같은 경우는 자, 중심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반지름은 평행 이동을 하든 대칭 이동을 하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 원의 중심의 위치만 잘 잡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인트는 원은 무조건 중심을 끝까지 끌고 가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일단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x 더하기 2y 더하기 c 이퀄 0이 있대요. 이 i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랑 일치했다? 9와 일치했다 이랬습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배웠을 때, 아, 그래? 그러면 자, 이거는 나는 도형이야. 도형이니까, x 자리에 x 빼기 a의 제곱 쓰고, 더하기, y 자리에 y 빼기 b의 제곱 쓰고, 빼기 4에 x 빼기 a, 더하기 2에, 자, y 빼기 b, 더하기 c는 0 해놓고, 이걸 전개한 i랑 이 i랑 똑같아 라고 푼다면, 틀린 건 아니지만, 출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자, 이 아이의 출제 의도는 원의 중심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과 관계가 있다라는 걸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뭐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 원의 중심을 구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우면 지울수록 더러워지나요? 그죠? 자, 그래서 원의 중심을 구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부터 구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잡아서 x 완전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y 더하기 2y니까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그쵸? 여기가 4가 있는데 원래 없던 거니까 우변에도 써서 없애주고 여기가 1도 우변에도 써서 없애주고 이 상수만 이쪽으로 옮겨주겠습니다. 그러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이 반지름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i랑 9랑 어떻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c가 마이너스 4인 거가 일단 나왔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원의 중심이 2, 뭐였어요? 마이너스 1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i가 그쵸?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 b만큼 이동해서 원의 중심이 뭐로 0,0으로 바뀌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훨씬 편하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A는 어느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해야 되고 B는 뭐만큼 이동할 수밖에 없다? 1만큼 이동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뭐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3번까지 자 일단 해봤어요.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은 자 평행이동을 하든 대칭이동을 하든 똑같이 어떻게 한다? 원의 중심을 이동시켜 주세요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뒤로 넘겨서 자 이번에는 대칭이동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잠깐 칠판 좀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 이제 대칭이동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대칭이동 같은 경우는 자, 점을 이동하는 것하고 도형을 이동하는 것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대칭이동이 뭔지부터 이제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아서요. 자, 대칭이동부터 먼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제 기억에 여러분 초등학교 때 아마 이제 점대칭 도형이라는 것과 이제 선대칭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선대칭 도형.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말의 의미부터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대칭이동의 정의가 뭔지.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된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된 원이 있는데요. 이 원을 한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뭐냐면, 여기 위에 있는 수없이 많은 점이 여기를 거쳐서 만약에 여기가 P가 있다고 칠게요. 이 아이가 이 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완벽하게 거리가 같은 지점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점의 기준이 되는 이걸 기준으로 같은 거리상에 존재하게끔 여기를 P'을 찍어 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렇게 잡았을 때 거리가 어떻게 돼요? 똑같은 지점이 존재하도록. 그쵸?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를 잡아볼까요? 여기를 이렇게 잡았을 때 어떻게 되도록 똑같은 거리상에 존재하도록 이렇게 잡으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수없이 많은 점들이 이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뭘 그리게 될 거예요? 이렇게 원을 그리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 흰 원과 이 보라색 원은 이 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 여기 위에 있는 수없이 많은 점들이 이 기준이 되는 이 점을 기준으로 반대쪽에 같은 거리상에 존재하도록 점들이 찍혀서 그 모임을 만드는구나. 이 아이가 바로 점대칭 도형이구나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선대칭 도형은 뭐냐면 똑같이 이렇게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원이 있다. 이렇게 원이 있는데 나에게 이런 L이라는 선이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선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데칼코마니 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평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상태에서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평면을 접었다 딱 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여기 위에 있는 이렇게 내가 그림을 그린 물감으로 그렸다고 쳤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딱 접으면 반대쪽에 완벽하게 똑같은 그림이 찍히겠죠. 그랬을 때 그 두 도형이 이 L에 대한 선대칭 도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찍힌다는 말의 의미가 여기를 원의 중심을 먼저 놔볼게요. 중심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반대쪽에 접었다 폈을 때 얘가 무조건 수직이 되면서 얘랑이 같은 거리상에 존재하게끔 찍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이 점도 이렇게 같은 거리상에 존재하게끔 찍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그림으로 그려지면 여기 수없이 많은 점들이 이동을 해서 이런 식으로 뭐가 생기게 될 거다? 원이 생기게 될 건데 이 원과 이 원이 바로 무엇에 대해서? 이 선에 대해서 어때요? 완벽하게 같은 거리상에 존재하는 점이 될 거란 얘기예요. 즉 여기 위에 있는 이 점도 결국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했을 때 이 점과 이 점은 여기가 수직이면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떻게 된다? 같은 거예요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점 대칭과 선 대칭의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고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점 대칭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 점 대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를 외워요. 자, 뭐냐면 이 어떤 P라는 점이 A, B라는 아이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 아이를 첫 번째, 자, X축 대칭부터 먼저 해보자. X축 대칭을 해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대칭? Y축 대칭을 해보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을 해보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Y는 X 대칭을 해보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Y는 마이너스 X 대칭까지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당연히 개념이나 정의에 입각해서 풀어도 되지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약간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거라서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잡고 제가 한 이쯤을 A, B라고 한번 놔볼게요. 오케이? 자, 이 아이를 이 X축을 기준으로 대칭을 해주세요.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수직 2등분 되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은 지점에 존재하게끔 하라라는 얘기인 거죠. 그랬을 때 이 점은 어떻게 돼요? X좌표는 변함이 없지만 Y좌표가 여기가 B인데 이쪽은 뭐로 바뀝니까? 마이너스 B로 바뀌는 거 느껴지시죠? 아, Y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구나? 반대로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아, 그렇네. X축 대칭을 하면 뭐의 부호를 반대로 갖고 가라? Y의 부호를 반대로 갖고 가라. 외울 때 X축 대칭은 Y의 부호가 반대이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Y축 대칭하면 뭐의 부호가 반대일 것 같아요? 그렇죠.
X의 부호가 반대로 되겠죠. 왜냐면 요 아이도 생각을 해보세요. 요 점을 이 축을 기준으로 접었다 피면 이쪽에 이렇게 잡았을 때 얘랑 길이가 똑같은 지점에 점이 찍히게 될 건데 여기가 바로 아마 마이너스 A가 될 거란 얘기죠. 그러면 Y좌표는 변함이 없는데 X좌표만 변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Y축 대칭을 했다 그러면 뭐의 부호가 바뀐다? X의 부호가 바뀝니다. 라고 외워두셔야 되겠죠. 아, 그렇구나. X의 부호가 바뀌는구나. 자, 이번에는 이 아이를 뭐 대칭할까요? 원점 대칭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하고 거리가 똑같은 지점에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끌어내려주면 얘랑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가 길이가 A면 여기도 길이가 A인데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A 합동이라서 요 길이가 B니까 여기 길이도 길이가 B인데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B 이렇게 찍히게 될 수밖에 없겠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원점 대칭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X의 부호랑 Y의 부호가 이렇게 둘 다 바뀌게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Y는 X 대칭을 해볼게요. 자, Y는 X는 일단 여기에 이렇게 Y는 X라는 기준이 되는 선을 만들어 볼게요. 그랬을 때 이 점이 Y는 X를 기준으로 접었다 폈을 때 반대쪽에 거리가 똑같은 지점 이 길이랑 똑같게 여기에 점이 찍히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랬을 때 요 아이가 어떻게 되나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잡고 제가 여기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자 여러분 Y는 X 대칭인 거니까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합동이고요. 요쪽에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도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합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A고 여기가 B니까 이번에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길이가 A가 되고 여기가 길이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B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X좌표를 읽을 때 여기가 B가 되는 거라 B, 여기가 Y좌표라 B, A라는 값으로 결정이 되겠죠. 아, 원래 A, B였는데 이동해서 뭐가 됐다? B, A가 됐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Y는 X 대칭은 뭐가 되는 거다? B, A가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특징이 뭐가 있어요? 원래 A, B가 있었으면 Y는 X 대칭은 뭐가 바뀔 수 있다? 아, 방향. 그러니까 위치죠. 위치가 X자리에 Y값, Y자리에 X값이 오는구나 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Y는 마이너스 X 대칭에 대해서 해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자, 여기가 Y는 X였으니까 이번엔 이렇게 자, Y는 마이너스 X라는 이 선을 기준으로 모양이 대칭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점이 이동을 할 거예요. 그쵸? 이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그쵸?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 길이랑 똑같은 요 점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잡았다고 쳤을 때 요쪽에는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합동이 되는 거 느껴지시죠? 그쵸? 그래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궜어요. 그쵸? 그러면 지금 모양이 조금 그림이 안 보일 것 같아서 밑에 다시 할게요. 그쵸? 왜냐면 여기 너무 복잡하니까 자 그래프를 다시 한번 띄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잡고 자 Y는 마이너스 X부터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려서 자 Y는 마이너스 X다. 이렇게 잡고 자 이 지점에다가 P라고 잡을게요. 여기가 A, B. 그러면 이 아이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쪽으로 이제 P' 이렇게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나는 90도고 얘랑 길이가 어떤 거예요? 같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볼게요. 합동을 찾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얘랑도 길이가 어쨌든 같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고 여기도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면 자,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요쪽에 있는 요쪽 삼각형하고 요쪽에는 요쪽 삼각형이 뭐가 될까요? 합동이 됩니다. 왜냐면 90도 이 길이가 똑같죠.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각을 이제 표현해 본다고 치면 자, 여기가 동그라미.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았을 때. 그쵸? 그 다음에 여기랑 서로 뭐예요? 각이 똑같은 거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동그라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합동이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까지도 어떻게 되니까 같아지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랑 얘랑 합동인 거니까 얘가 A, B예요. 그럼 이 길이가 A예요. 그럼 요 길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거고요. 여기 길이가 뭐가 돼요? B가 되는 거니까 여기 길이가 뭐가 되는 거다? B가 되는 거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아, 그래서 이 P'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잡았을 때 길이가 B인 건데 좌표는 마이너스 B. 여기는 길이가 A지만 좌표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하면 위치도 바뀌고 뭐도 바뀌게 되는구나. 부호까지 바뀌게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Y는 X, Y는 마이너스 X를 대칭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배웠어요. 자, 그럼 여러분 도형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도형도 똑같습니다. 점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자 대칭이동이라는 것 자체가 원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를 이거를 이제 y는 x였다고 놔볼까요? 여기를 y는 x였다고 놨을 때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위에 있는 점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얘가 a, b였으면 뭐로 바뀌는 거예요? b, a로 바뀌죠. 그러면 모든 점들이 다 B, A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자리 뭐로 바꾸고 Y로, Y자리 X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는 점을 하나만 대칭 이동했다면 도형은 모든 점들이 이동하는데 모든 점들이 이동한 규칙이 다 똑같아요. 이렇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도형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완벽하게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대칭 이동은 점을 이동하나 도형을 이동하나 결국엔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일단 요거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얘는 워낙에 특수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기본 상식적으로 알아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우리에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게 원이 있어요. 제가 원을 자, 그냥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이라는 원이 있다고 칠게요. 이 원을 자, 이번엔 어떤 하나의 점이 있어요. 이 점이 A, B예요. 이 A, B는 자, 어떤 하나의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 라고 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점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은 절대 반지름은 1로 바뀌지 않는다는 건데 원의 중심만 여기랑 여기의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바뀔 거란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 바뀌는 아이를 미지수로 두세요. m,n이라고 두고 여기서 써먹어야 되는 중요한 공식은 여기를 중점으로 둔다는 거죠. 아,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점 대칭의 중심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걔를 이용해서 m,n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2분의 0,0이었으니까 m, 2분의 0,n인 거니까 n. 이 아이가 바로 a이고 얘가 b 다른 걸 통해서 m과 n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어떤 특수한 점을 줬을 때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일반적인 선이에요. 똑같이 원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 원이 있어요. 똑같은 원이에요. 근데 이 원이 꼭 X축, Y축, 원점, 그 다음에 Y는 X, Y는 마이너스 X일 필요가 없이 그냥 어떤 함수예요. 1차 함수예요. 얘가 Y는 AX 더하기 B였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얘를 기준으로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원의 점들을 다 이동시키래요. 그럼 얘가 한 이쯤으로 올 것 같아요. 얘는 이쯤으로 올 것 같고. 그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을 그렸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쳤을 때, 자, 이 아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2번 문제,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이 아이가 자, 대칭 이동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 키워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자,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을 잡았을 때 마찬가지로 거리가 어때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2등분인데다가 수직 조건이에요. 아, 내가 배웠던 내용들 중에 쓸 수 있는 게 무슨 조건과 수직 조건과 뭐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중점 조건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나는 앞으로 수직 조건과 무슨 조건, 중점 조건을 갖고 갈 거다. 그래서 자, 대칭 이동을 할 때는 여기는 0,0이고 이 점을 모르니까 내가 m,n이라고 놨다고 치면 이 아이의 중점인 2분의 m, 2분의 n을 여기가 되는 거죠. 그쵸? 이 아이는 어디에 비해 점이에요?
이 1차 함수 위의 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이렇게 쓱 뭐 하셔야 됩니다. 대입하실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내용.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무슨 조건 들어있어요? 수직 조건 들어있죠. 그러면 나는 여기에 기울기가 뭐인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A라고 줬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랑 이 아이를 연결한 이거 있죠. 이것도 여전히 1차 함수거든요. 이 1차 함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 수직이니까. 아, 그러므로 점과 점이 주어져 있을 때 기울기 조건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 거니까 여기에서도 당연히 조건이 나오게 되겠죠. 자, 미지수가 2개예요. 조건도 2개예요. 그럼 우리는 연립해서 충분히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x축, y축 원점, y는 x, y는 마이너스 x와 같은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지만 꼭 여기로만 대칭이동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대칭이동이 있다.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이다. 그러면 외우셔야 되는 게 수직 조건과 중심 조건, 중점 조건을 반드시 파악해서 문제에 녹여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직접 이것들을 갖고 문제 연습을 칠판 정리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보면은요, 점이 있대요. 자, 이 아이가 지금 1,a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후에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면 일단 x축에서 대칭이동을 하면 뭐의 부호가 반대라 그랬죠? y의 부호가 반대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아이는 1, -a 일단 이렇게 둘게요. 그리고 이 아이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 그러면 y는 x 대칭이동은 어떻게 하는 거죠? 방향을 바꿨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아이가 마이너스 a, 1이다. 일단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이 자 직선 어디 위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y는 x 더하기 3 위에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어디 위에 있대? y는 x 더하기 3 위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함수에서 위에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뭐 하시면 됩니까? 대입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일단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뭐는 1은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에요 라고 둘 수 있기 때문에 a는 뭐다? 2다 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겠네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2,4가 있대요. 이것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 그럼 마찬가지로 뭐의 부호가 반대다? y의 부호가 반대예요. 그쵸? 그래서 y의 부호가 반대니까 2, 뭐다? 마이너스 4다 라고 두면 되시고 그 다음 이 아이를 다시 원점 대칭했다고 했으니까 뭐의 부호가 반대다? x의 부호도 반대고 y의 부호도 반대니까 이 아이는 뭐라고 두시면 될까요? 마이너스 2, 4예요 라고 두시면 될 거예요. 뭐 문제될 거 없죠. 그쵸? 그랬을 때 이 PQ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아이하고 이 아이의 길이를 물어본 거니까 PQ의 길이는 루트 x2 빼기 x1 4, 4, 16 더하기 y2 빼기 y1 88에 64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뭐가 됩니까? 루트 80이 됩니다 라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뭐 여기는 그냥 기본 문제예요. 이해되셨죠? 자, 뒷장으로 넘겨서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직선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마이너스 ax 더하기 by는 1이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이가 서로 이 둘의 관계가 y는 x 대칭 관계래요. 아, 그래? y는 x를 대칭한다는 건 뭐냐면 y 자리에 x를 집어넣고 x 자리에 y를 집어넣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어떤 아이가 있어요. 이 L이라는 아이를 자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이렇게 했다고 쳐볼게요. 이랬을 때 이 아이를 y는 x 대칭이동하면 얘가 됩니다. 이런 거예요. 혹은 얘를 y는 x 대칭해도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을 y는 x 대칭을 해버리면 이 아이하고 어떻게 된다? 똑같아집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자 x 자리에 뭐를 집어넣고 y를 집어넣고 y 자리에 뭐를 집어넣을까요? x를 집어넣어서 이 아이하고 이 아이랑 결국 어떤 값이에요? 같은 식이에요. 라고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 앞에 있는 개수가 어때요? a 빼기 1이죠. 그러면 a 빼기 1은 x 앞에 있는 개수가 b니까 이렇게 첫 번째 식이 나오고요. 두 번째, y 앞에 개수가 b 플러스 3인데 그 y 앞에 개수가 뭐다? 마이너스 a예요. 이렇게 두니까 이 둘 뭐 하시면 됩니까? 연립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쪽에다가 연립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이쪽으로 넘겨주면 a 빼기 b는 1이다.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넘겨주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다. 이 아이를 연립해주면 이 a는 마이너스 2라서 a는 뭐다? 마이너스 1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b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라고 처리해 줄 수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y는 mx 더하기 n을, 자,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줬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주었대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고 치면 x의 보호도 반대고 y의 보호도 반대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해볼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mx 더하기 n이고요. 이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y는 mx 마이너스 n 이렇게 둘게요. 그쵸? 근데 이 아이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y는 3x 더하기 1이라는 직선과 평행하대요. 평행하다라는 말을 줬다는 건 기울기 조건 준 거 이해되시죠? 아, 그렇구나. x 앞에 있는 계수인 이 기울기가 결국 똑같다라는 말이므로 m은 뭐다? 3이에요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m이 3인 걸 알았고 또 뭐를 지나간다? 1,2를 지나간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차 함수에서 기울기를 주고 그쵸? 한 점을 지나가면 x 빼기 1 더하기 2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는 y는 3x 빼기 3 더하기 1인 거니까 빼기 1이에요. 그러면 n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구나 라고 처리 가능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뒤로 넘겨서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물선이에요. 포물선을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요. 그럼 y축 대칭 이동했다고? 그럼 뭐의 보호가 반대인가요? x의 보호가 반대다라고 둘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x의 보호를 반대라고 두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제곱하면 똑같은 거니까 이건 그대로 두고요. 여기만 마이너스 2ax 더하기 b 이렇게 둘게요. 이게 이제 y축 대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2,1이래요. 그러면 나는 이 아이가 꼭지점의 좌표가 있으니까 이 꼭지점의 좌표를 원래 구하는 이 식으로 둔 다음에 차라리 얘를 전개해서 a랑 b 값을 구하는 게 더 편하겠죠. 자, 그러면 이 아이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5예요. 그럼 이 아이랑 이 아이를 비교를 하면 a는 2가 되고 b는 5가 됩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x 더하기 4y 빼기 4는 0이다 라고 줬어요. 이것을 뭐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더니 그 중심이 여기 위에 있었대요. 아, 그럼 일단 원은 선생님이 평행 이동을 하든 대칭 이동을 하든 자, 원의 이동은 도형 자체를 이동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라? 중심을 이동시켜라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원의 식 자체를 이동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뭐를 찾아서 중심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중심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해주면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은 여기가 1, 그쵸? 여기가 4 쓰시고 왜? 좌변에 있었던 거 그대로 없애줘야 되는 거니까 이 아이만 이쪽으로 옮겨줘서 더하기 4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이 1, 마이너스 2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뭐 대칭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원의 중심이 원점 대칭이 된 거기 때문에 부호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의 중심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이 원의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 위에 있으니까 대입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는 마이너스의 마이너스가 1 더하기 k이므로 k 값은 뭐예요? 1이에요 라고 처리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가 되겠네요. 자, 네 번째는 마이너스 1,3을 y는 x 대칭 이동한 후 그러면 y는 x 대칭 이동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라고? x하고 y의 위치를 바꿔라. 부호를 바꾸는 게 아니죠? 그래서 3, 마이너스 1 이렇게 줄 거예요. 그쵸?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 점을 이동할 때는 부호 바꾸지 않고 그대로 3 더하기 4는 7,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6 해주시면 끝이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이 직선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일단 뭐를 하래요? 평행 이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도형을 평행 이동했으니까 우리가 앞에 배웠죠? 어떻게 한다? 부호를 바꾸자. 그러면 4를 묶어내고 난 다음에 부호를 바꿀 거예요. x 빼기 2라고.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묶어내고 난 다음에 y 플러스 3이라고 둘 거예요. 12는 0이다.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이 아이가 실제로 무슨 이동을 한 거예요? 평행 이동을 한 거죠. 그럼 일단 정리 한번 해볼까요? 4x 이거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3y 여긴 빼기 8 빼기 9예요.
그럼 빼기 17. 빼기 17 더하기 12니 거니까 빼기 5 이퀄 0 이렇게 두겠어요. 그쵸? 자, 이렇게 된 아이를 자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의 보호를 바꾸면 되나요? y의 보호를 바꾸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므로 4x y의 보호를 바꾸는 거니까 더하기 3y 빼기 5 이퀄 0이라는 식으로 마무리가 될 거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보면 점 1,-4를 3,-1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3,-1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하자. 그러면 이 Q라는 점의 좌표를 둘 때 X가 1에서 3,1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고 치는 거니까 자 원래 P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여기 어딘가에 Q가 있을 건데 여기 딱 정 가운데 뭐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3,-1이 있을 거란 얘기죠. 왜? 이 점을 이 P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는 것은 거리가 같은 지점에 존재하는 Q를 잡아라 라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를 A, B라고 두면 자 이 P랑 Q의 딱 중점이 뭐란 얘기예요? 3,-1이 됩니다 라고 풀란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중점 구하는 공식으로 해주면 2분의 1 더하기 A 그쵸? 이 I가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그 다음에 뭐예요? -4 더하기 B가 뭐가 되는 겁니까? -1이 됩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는 A는 6에서 1을 빼는 거니까 5. 그쵸? 그 다음에 B는 -2 더하기 4니까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5, 뭐가 된다? 2가 됩니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2번 볼게요. 이 원이 있어요. 원을 2,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을 구하래요.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을 이동해 주세요 라고 할 때는 뭐예요? 원의 중심을 이동해야지 식을 그대로 갖고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원의 중심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원의 중심은 뭐예요?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이쪽을 잡으면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그쵸? 2, 2는 4, 5, 5, 25 써주시고 이쪽으로 넘겨서 빼기 14 이렇게 잡겠죠? 그럼 29 빼기 13이면 뭐죠? 29에서 13을 빼면 16 그쵸? 여기가 16 반지름이 4란 얘기겠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5예요. 이 아이를 뭐에 대해서? 2,1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얘랑 똑같습니다. 이쪽으로 써볼게요. 난 이 점이 마이너스 2,5가 있고요. 이렇게 잡아서 여기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2,1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주세요 라는 것은 2,1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상에 존재하도록 이 점을 잡으세요 라는 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점도 뭐라고 둘까요? A, B라고 두고 중점의 성질을 이용해서 A, B를 구한다. 그러면 자 2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A 이 I가 중점 2다. 그러면 A는 4 더하기인 거니까 6 있고 넘기고 옮기고 그쵸? 그 다음 A는 6. 그 다음에 B는 자 2분의 5하고 B를 더하는 거죠. 5 플러스 B인데 그 I가 좌표인 1. 그럼 5 플러스 B는 2. 그럼 B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B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뒀어요. 그러면 여러분 원의 중심 나왔고 반지름의 제곱도 나와 있기 때문에 식을 쓰는 건 어렵지 않죠. 그러므로 x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16이에요 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오케이. 그러면 7번 정리하고 나머지 문제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아이는 자, 점이 4,2가 있는데요. 이 아이를 이 직선 y는 2x 더하기 4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죠? 그러면 전 여기다 일단 p를 잡겠습니다. p가 4,2다. 그 다음에 이렇게 대충 꼭 좌표 평면에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y는 2x 더하기 4라고 쓰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점이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쯤 가면 수직 2등분 되는 지점에 여기가 Q라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 점을 제가 미지수로 A, B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특징은 뭐가 있냐면 일단 무슨 조건이 보입니까? 수직 조건이 보여요.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말의 의미는 기울기 곱이 뭐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 걸 이용을 할게요. 그래서 이 두 점, 이 점과 이 점을 갖고 기울기를 구하면 이 아이는 a 빼기 4분의 b 빼기 2임을 알 수 있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 기울기가 2니까 이 아이의 기울기는 뭐다?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점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모두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중점이거든요. 그래서 중점을 구하면 2분의 두 좌표를 더하면 되겠죠. 컴마 2분의 두 좌표를 더할게요. 근데 자 여러분 이 중점이 결국 이 초록색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이 직선 L 여기죠 여기 이 흰색 위의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가 뭐 해주는 방법을 쓰자는 거예요. 대입해주는 방법을 쓰자. 그러면 나는 식도 2개 미지수도 2개가 나오게 되니까 가볍게 연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해볼게요. 여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얘랑 얘랑 곱할게요. 2b 빼기 4는 마이너스 1을 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a 더하기 4예요. 그러면 여기는 a 플러스 2b가 8이다. 이걸 알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엔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자, 2분의 뭐예요? b 플러스 2는 2 곱하기 자 2분의 a 플러스 4.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 뭐다? 4다. 이렇게 잡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요. 자, b를 구할게요. 그러면은 b 더하기 2는 2를 곱하면 뭐예요? 2a 더하기 뭐예요? 8 더하기 2를 곱한 거니까 8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2a 마이너스 b는 여기가 이렇게 옮겨줄까요? 그러면 여기는 8이 16 뭐예요? 마이너스 14예요.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그쵸? 계산이 조금 귀찮습니다. 그죠? 자, 보면. 그럼 마무리를 해주면, 여기서는 a 더하기 몇 b? 이 b는 8, 이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4니까 여기다 2를 곱할게요. 그럼 이 a 더하기 몇 b? 4b는 8이 16이다. 그럼 여기를 빼주면 마이너스 5b는 마이너스 30. 그럼 b가 뭐다? 5. 6. b가 6. 그러면 A는 뭐예요? 8 빼기 6이 10인 거니까 A는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라서 요 점, 이 아이가 뭐다? 마이너스 4, 뭐예요? 6이에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쵸? 이 과정 계산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쓰는 것은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을 이용했다. 그거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자, 두 원이 있대요. 이 원이요, 이 직선 y는 mx 더하기 n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선생님이 대칭이동이든 평행이동이든 원은 뭐만 잡고 가라 그랬어요? 원의 중심만 잡고 가자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대충 또 잡는 거야. 여기가 y는 mx 더하기 n일 거야. 그리고 하나의 점은 0,0이고 이 아이가 이렇게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을 거야? 4,2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떻다? 같다라는 걸로 풀 수 있고 또 똑같아요.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을 이용합시다. 자, 그러면 자, 저는 기울기 m부터 먼저 구해 볼게요. 이 m은 일단 요 직선은 기울기가 x 증가량 4 빼기 0분의 2 빼기 0인 거니까 2라서 이 아이의 기울기는 2분의 1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아이가 기울기가 2분의 1이란 걸 준 거예요. 그러면 요 아이의 기울기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이 바로 나오게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 중점도 이 직선이 지나가는 점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중점을 구할게요. 그쵸? 그럼 이번에 2분의 2를 더하면 2분의 4, 2분의 2를 더하면 2 해서 요 아이는 뭐다? 2,1이에요 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기울기 나왔고 뭐 나왔어요? 한 점 나왔어요. 그러므로 y는 기울기 2 마이너스 2였죠? 마이너스 2 묶어주고 여기는 x 빼기 2 더하기 1이므로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뭐다? 5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자 6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다시 한번 6번 위에다가 까먹지 않게 자 무슨 조건과 수직 조건과 자 무슨 조건을 중점 조건을 반드시 파악하고 그 문제에 적용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7번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점이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2,2고 B는 1,4래요. 제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요 점과 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X 위 그랬으니까 Y는 X 그래프를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Y는 X를 그렸어요. 자, Y는 X 위에 어떤 점이 있대요. P. 대충 위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AP 더하기 BP 이렇게 된 이 아이의 무슨 거리를 묻는 거예요? 최단 거리를 묻고 있습니다. 그쵸?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이 아이의 최소값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이 아이가 구부러진 철사라고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구부러진 철사가 있으면 일단 어떻게 돼? 피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구부러진 거 한쪽을 띡 하고 아래쪽으로 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뭔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제 조금 구부러져 있을 건데 그 아이를 쫙 펴는 작업을 통해서 가장 짧은 철사의 길이를 구하라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P는 아무렇게나 잡았으니까 일단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그럼 얘를 이 아래쪽으로 내리거나 얘를 이 아래쪽으로 내리거나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일단 B를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B를 이동을 해보자. 그래서 이 길이를 얘를 뭐에 대해서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서 B 프라임 그럼 얘랑 길이가 같고 이렇게 잡으면 여기랑 길이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AP 더하기 BP를 구하는 건 AP 더하기 B 프라임 P를 구하는 것과 결국은 똑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나는 일단 이렇게 뭔가 이쪽 구부러진 걸 웬만큼 폈어. 근데 이렇게 구부러진 게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얘를 일직선으로 쫙 피는 연마 작업을 하는 거야. 이렇게 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P의 위치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에 만약에 P가 온다면 이것보다 더 짧은 길이는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즉 제가 여기 이렇게 된다는 건 P가 이쪽에 온다는 건 얘가 실제로 이렇게 노란색과 이 노란색 여기를 이렇게 합쳤을 때가 가장 길이가 어땠을 거란 얘기예요. 짧을 거란 얘기죠. 왜? 요 길이랑 결국 같기 때문에. 일직선상에 존재하는 게 가장 길이가 짧거든요. 선분의 길이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 그러면 B라는 점이 1,4였는데 Y는 X에서 대칭 이동한 B 프라임. 그러면 4,1이 될 거고 결국 이거 더하기 이거를 묻는 건 그냥 A랑 B 프라임의 길이를 묻는 것과 같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길이를 구하면 자 마이너스 2,2랑 4,1 사이의 거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길이는 루트 x2 빼기 x1이니까 66에 36 더하기 마이너스 1인 거니까 1 그래서 루트 37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 버전도 있고요.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러분 이 아이가 최단 거리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최단 거리가 되는 그 P의 좌표도 구하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P의 좌표는 어떤 거냐면 보세요. 이 Y는 X 위의 점인데 결국 얘랑 얘가 일직선상에 존재하는 거니까 이 A랑 B 프라임은 어때요? 1차 함수 위의 점이죠. 1차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Y는 X라는 1차 함수랑 여기 1차 함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교점이 되겠죠. 그 교점이 바로 뭐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P의 좌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P의 좌표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나는 A라는 아이가 마이너스 2,2고 자, B 프라임은 4,1이었거든요. 얘를 갖고 우리 충분히 1차 함수 구할 수 있죠. 일단 기울기부터 구해 볼게요. 얘는 X 증가량, 여기서 여기 뺄게요. 6분의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 그리고 한 점 지나가는 거니까 요걸 집어넣으면 x 더하기 2 더하기 2. 이게 이제 1차 함수예요. 그쵸?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6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6인 거니까 3분의 5 이렇게 쓸게요. 이 i하고 y는 x하고의 뭐가 된다는 거야? 교점이 바로 P의 좌표가 되는 거니까 연립합시다. 얘랑 같다고 두면 되겠죠. 그쵸? 교점은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1x 더하기 뭐가? 3분의 5가 x예요 라고 풀면 되고 요걸 이쪽으로 넘겨주면 6분의 7x는 뭐다? 3분의 5다. 그럼 여기 곱하기 7분의 6을 해주면 3, 1은 3, 3, 2, 6. 그래서 x는 뭐예요? 7분의 10이에요.
그쵸? 근데 어차피 여기는 y는 x 위에 점인 거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7분의 10, 뭐다? 7분의 10이에요 라고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슨 점의 좌표도 우리는 p점의 좌표도 최단 거리도 모두 구할 수 있다. 두 가지 버전의 문제가 모두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데 학교 기출에 종종 나오는데 여러분의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보충 문제로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이 교재 한 귀퉁이에 좀 써놓도록 하세요.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자, 어떤 도형을 줬어요. 도형을 주고 자, fx, y는 0이라는 도형이래요. 그랬을 때 이 도형을 이렇게 막 복잡한 식을 줘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바뀌었을 때의 도형을 그리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께 이걸 말씀을 드릴 때 첫 번째, 자, 뭐부터 먼저 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슨 이동? 대칭 이동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행 이동을 한다. 근데 자, 내가 이거를 할 때 여러분에게 주의를 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을 할 때 그 기준은 자, 문자예요. 문자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을 끝까지 끌고 나가셔야 돼요. 갑자기 기준이 문자가 되는데 갑자기 위치 저건 x 자리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 이게 일단 무슨 말인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이게 문제를 통해서 이 말이 뭔지를 설명을 해줄 건데 일단 여러분 이렇게 놓고 푸세요. 이제 먼저 필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fx, y는 0이 fy 더하기 1은, x로 바뀌었어요. 그럼 일단 여러분 y랑 x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 느껴지시죠? 그럼 난 일단 대칭 이동이 있을까를 먼저 보는 거야. 아, 그럼 첫 번째 일단 y는 x 대칭이 된 것 같아. 그쵸? y는 x 대칭이 되면 이 식은 fy, x는 0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게 1번째 단계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뒤에 뭔가 숫자 떨거지가 있네. 이 떨거지는 무슨 이동이에요? 평행 이동인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여러분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평행 이동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의 자리는 애초에 x의 자리니까 일단 도형인 거니까 플러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건 알겠어. 근데 여기가 플러스 y 뒤에 이거 일단 자리가 x 자리인 거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x 자리든 y 자리든 중요한 게 아니고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의 기준은 문자입니다. 문자가 y죠. y 뒤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이 된 거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y축 방향으로 뭐만큼? 마이너스 1만큼. 왜냐면 도형이기 때문에 부호 바꾸는 거죠. 마이너스 1만큼 뭐가 됐을 것이다. 평행 이동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나는 이걸 갖고 이 아이를 이제 이동을 해볼 거예요. 자,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일단 y는 x 대칭이죠. 그럼 선생님 이거 그림을 도대체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점이 이렇게 4개가 있죠. 이 4개를 하나하나 점을 이동시켜주면 돼요. 1,1은 y는 x 대칭 이동하면 1,1. 1,1을 y는 x 대칭 이동하면 2,1. 그쵸? 자, 3,1을 y는 x 대칭 이동하면 1,3. 맞아요? 3,2를 y는 x 대칭 이동하면 2,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흐리게 그려주면 y는 x 대칭 이동을 하면 이렇게 된 그림이 돼요. 이렇게. 그쵸? 그 아이를 y축 방향으로 뭐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다 모두 한 칸씩 어떻게 하는 거야? 내리게 된 거죠. 내려 한 거죠. 그래서 한 칸씩 모두 내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림이 그려진 거란 얘기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아이를 그래프로 표현하세요 라고 하면 저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제가 한 번만 또 바꿔서 한 번만 해볼게요. 여기를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어디다 그릴까요? 여기다가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f 마이너스 y 더하기 2, 마이너스 x는 0 이렇게 놨다고 쳐볼게요.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일단 무슨 이동을 먼저 할 거다? 대칭 이동을 먼저 하자. 그러면 딱 보이는 게 마이너스 y랑 마이너스 x예요. 마이너스 y랑 마이너스 x? x가 마이너스 y가 되고 y가 마이너스 x가 됐어? 그럼 무슨 이동 된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첫 번째,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 된 거예요. 일단 대칭 이동을 먼저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자 문자를 기준으로 평행 이동을 할 건데 y 뒤에 있으니까 이 아이는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이 된 거예요. 근데 평행 이동할 때는 뭐를 뽑아줘야 돼? 마이너스 뽑아주는 거죠. y 뒤에 값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뭐만큼?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라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평행 이동을 써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요 아이도 처음에 원래 이렇게 된 아이였거든요. 노란색 이렇게 된 아이. 자, 이렇게 된 아이가 y는 마이너스 x 대칭인 거니까 부호도 바꾸고 위치도 바꿔요. 1,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바꿀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거죠? 자, 3,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으로 바꿀 거예요. 이쪽. 그쵸? 여기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였었어? 1,2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가 되겠네요. 지금 잠깐만요. 자, 1,1은 자, 다 표시합시다. 1,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1은 뭐인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2죠. 1,2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지막으로 3,2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두면 자, 표시를 합시다.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여기 표시가 됐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도 여기 표시가 됐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쵸? 그래서 일단 이쪽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요 아이를 자 무슨 축 방향으로 y축 방향 이만큼 올리는 거니까 두 칸 올려야 돼요. 한 칸, 두 칸. 그쵸? 아 그럼 최종적으로 모두 두 칸이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구나. 도형이 그려지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모든 점들을 이동해서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자 그럼 이번에는 그림은 안 그리고 요런 것 한 번만 더 해볼까요? F에 자 마이너스 x, y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됐다고 쳐볼게요. 자 일단 대칭 이동부터 먼저 할 때 부호를 볼까요? 이렇게 x의 부호가 지금 반대예요. 그럼 뭐 대칭이 된 거다? 자 첫 번째 뭐 대칭? y축 대칭을 먼저 하라 이런 얘기죠. 그쵸? 그 다음 이 정도는 쉬워요. 그 다음 두 번째 평행 이동은 부호를 보는 위치를 보는 게 아니라 문자 y 뒤에 있는데 뭐 깔끔하네요. y 플러스인 거니까 y축 방향으로 뭐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세요 라는 게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는 편하게 그릴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려볼까요? 이 아이를 y축 대칭 이동하세요. 그럼 이렇게 되죠. 모양이. 요렇게 얘를 이렇게 접었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요 아이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면 두 칸 내려 한 칸, 두 칸.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겠네요. 그쵸?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먼저 분석을 하는데 대칭 이동을 먼저 분석하고 평행 이동을 하는데 평행 이동을 할 때 여기가 x 자리니까 얘가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겠지라고 하시면 안 되고 기준은 뭐다? 문자를 기준으로 평행 이동을 판단을 하셔서 그래프를 그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자 도형의 이동이 다 끝났습니다. 자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고등상을 끝낸 여러분들 칭찬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자 유형편 내지는 고등하를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